다음 워크플로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다음으로 저희가 해볼 건 이 워크플로우예요. 뭔가 조금 정신없죠? 무엇이냐면 플로우 구조를 먼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웹훅이라는 트리거를 붙일 겁니다. 이 웹훅 트리거는 러버블이라는 웹페이지에 챗봇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채팅창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러버블에 있는 챗봇으로 문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문의를 받을 거예요. 지금 아까 보셨던 CS 템플릿이 전기전자 쪽 CS 템플릿이었죠.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제니전자 스마트 가전 전문 상담원 제니제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웹북으로 성함 김제니, 연락처 010-1234-4567. 네, 제니전자 AI 및 제니전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사항이 뭡니까?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아이폰 예약 구매 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으면 지금 챗봇이 지금 에이전트가 꺼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 에이전트를 잡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되는 플로우를 잡는 건데요. 돌려볼 수 있겠다.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은 액티베이트라고 해서 퍼블리싱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어서 방금 질문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돌지 않고 끊긴 건데 한번 돌려볼게요. 얘는 추가로 설문을 받는 거니까 일단 얘는 전원을 끄고요. 세이브하고 execute workflow를 하면 여기 웹훅을 띠링띠링 기다리고 있죠? waiting for your call, the test URL 계속 기다리고 있죠? 자동화되니 이런 식으로 AI가 돌고서 대답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AI가 지금 벡터 데이터에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보면서 DB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벡터 데이터까지 한번 뒤졌죠? 가서 쭉 보고 대답을 해서 대답한 결과를 보내줬어요. 이렇게요. 죄송합니다. 지식 베이스에 해당 정보는 없습니다. 예약 판매 여부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50개의 지식 정보에서 내용을 찾아서 이 예약 구매에 대한 것들은 없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웹훅으로 해서 러버블에 사이트를 붙인 다음에 붙여서 고객이 상담하는 것을 받아올 겁니다. 받아와서 에이전트에 문의를 하고 이 에이전트에서 한 땀 한 땀 돌려서 대답을 하고 질문에서 문의해서 대답에서 답변이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트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응답값에 대해서 세팅해서 결과를 주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에이전트인데요. 조금 전에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씩 지금부터 실제 워크플로우를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웹훅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웹훅을 먼저 달기 위해서 러버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러버블을 검색하시면 저기
광고 검색 결과를 숨기고 셀 위에 러버블이라고 이렇게 하트 모양 떠죠? 네. 그래서 러버블 회원가입하는 것까지 사전 준비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러버블 회원가입을 하고 나시면 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무 페이지나 상관없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 번째 워크플로우에서 러버블 프롬프트라는 거를 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보시면은 뭐 복사해서 쓰시는데, 이름을 뭐 데모 컴퍼니로 하시든지 뭐 CS 챗봇 데모 뭐 혹은 뭐 색깔 톤 대략적인 색깔 톤 정도만 라이트하게만 바꾸셔가지고 이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요 러버블 페이지 여기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요. 저는 오토 데니, 자동화 데니니까 오토 데니, 뭐 페이지는 상담용 챗봇을 위한 데모 페이지입니다. 심플하게 만들어주세요.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미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걸로 쓰시면 되고요.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젝트에 보시면 리센트에 작업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시죠? 리센트 뷰스, 마이 프로젝트. 이거는 어저께 제가 또 만들어 본 거예요. 간략하게 만든 거는 이렇게 CS 챗봇 데모입니다. 이렇게 원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는 러버블 웹페이지를 만드는 강의는 아니고, 이 웹페이지가 있다 치고 여기에 챗봇을 붙이는 강의를 할 거니까, 그죠? 원페이지는 뭐 금방 만들죠? 오토데니 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오토데니 CS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다가 저희는 이어서 이제 러버블에 그 챗봇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하나 이렇게 이 상태로 하나가 만들어진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 프롬프트 어떻게 넣나, 문구를 어떻게 하나, 뭐 러버블 어떻게 물어보나, 이런 부분은 일단은 넘어갈게요. 아주 디테일한 러버블 사용법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면 여기도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러버블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었고,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러버블 페이지에서 만들어지는 챗봇을 만들었을 때 이 챗봇이 대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타입봇이라는 플랫폼을 또 연동을 할 겁니다. 타입봇이라는 데 가입을 하셨죠? 가입을 하시고 나면 Go to Dashboard라고 해서 들어가 보시면, 네, 타입봇 이렇게 처음에 가입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저는 라이브라고 하나 잡혀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Create New Typebot이라고 뜰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은 Start from Scratch, Start from a Template, Import a File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도 일단 임포트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임포트 파일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에 보면은 Type Workflow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타입봇 워크플로우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타입봇 익스포트 이런 식으로 얘를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어 파일을 눌러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저장했던 거를 불러옵니다. 네. 그럼 이제 워크플로우 안에 또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시로 보셨던 그것들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그 시작을 합니다. 그 챗봇이 시작하면 아까
안녕하세요, 뭐 제니전자 제니제니입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자동으로 타입봇에서 주도록 플로우를 잡은 거예요.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하단에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다. 하단에 성함을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콜렉트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 주세요 라고 창 떴었죠? 이 값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입력을. 그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 나면 받은 값으로 받고 나서 받은 값을 웹훅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 웹훅에 보시면 엠파렌 붙어 있죠. 저희 엠파렌 웹훅 그 트리거 노드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렇게 해서 상세 질문 온 내용들과 함께 그 결과 웹훅을 보낸 결과를 엠파렌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이 문의사항을 받아서 에이전트가 돌고 에이전트에서 퀘스천을 받은 다음에 뭐 벡터 데이터를 검색해서 돌고 나서 결과값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에이전트 노드 조금 있다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려고 두 개의 워크플로우로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입력받은 채팅창에서 입력받은 값을 엠파렌에 보냈고 엠파렌으로 바바바박 돌았어요. 방금 이렇게 돈 결과를 다시 타이포스한테 줍니다. 이렇게 bot answer라는 항목으로 줘요. 그러면 이 bot answer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bot answer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질문하기라고 하면 이제 이게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추가 질문하기를 하면 다시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입력받은 값을 다시 웹훅으로 보내고 웹훅에서 받은 결과를 다시 던져주고, 그러니까 던져준다는 게 타입봇으로 주고, 그럼 타입봇에서 또 이거에 대한 결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나타내 주겠죠? 나타내 주고 또 추가 질문 있나요?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추가 질문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하고 돌다가 이제 고객이 상담 종료 누르면 진짜 마지막이다. 그래서 찐막 그래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최종 메시지를 주고 해볼게요.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 왜냐면 지금 트리거 웹북 트리거를 꺼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추가 질문하기 하면 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상담 종료를 누르면 아까 찐막 했었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종료가 되는 타입봇 플러스 챗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입니다. 네, 이렇게 달면은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내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 타입봇이라는 여기 보시죠. 메이드 위드 타입봇이라는 이쁜 이런 껍데기를 가져다가 바로 쓸 수 있어요. 또 타입봇은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트래픽이 더 많아지거나 하면은 유료가 붙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공짜로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엠파렌을 시작으로 하는 다른 워크플로우가 되겠는데 처음 스타트는 디폴트로 그냥 잡히는 거예요. 스타트 깃발. 여기는 뭐 트리거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를 누릅니다. 이렇게 스타트가 나오죠? 얘를 보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왼쪽에 보면 스타트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보면 복사할 수 있죠? 이거는 제가 그냥 재밌으라고 적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속하면 뜨는 문구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니전자 제니제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죠. 그렇게 해서 스타트 하고 나서 문구가 뭐죠? 인사말이죠. 여기 보면 텍스트라고 이 아이콘이 있죠? 이게 어떤 아이콘이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말 버블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미지도 줄 수 있고 비디오도 보내줄 수 있고 오디오도 할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텍스트로 넣은 거예요. 여기서 텍스트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엠파렌처럼 이렇게 이어줘요. 둘이. 여기 어떤 그룹을 할 건지 인사말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러면 이 채팅창이 열리면 이렇게 인사말을 해주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인풋 데이터를 받는 곳인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모양 보면은 텍스트를 받을 건지 전화번호를 받을 건지 그 다음에 또 텍스트를 받을 건지 이렇게 적힙니다. 이대로 그냥 넣으면 돼요. 인풋 데이터. 그 다음에 한 번에 같이 받을 거니까 텍스트 뭐 폰 이 밑에 이렇게 이쁘게 끌어당기면 들어가요. 텍스트 폰 여기 이거는 최초 값을 뭐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폼은 텍스트 마지막 텍스트는 어떤 타입인지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텍스트 초계 값은 뭔지 뭐 버튼은 어떻게 달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고객 데이터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는 이제 이 고객 데이터의 하단에 보면은 궁금하신 내용을 상세히 적어주세요 라고 궁금사항, 문의사항을 받게 되죠. 이 문의사항을 이제 저희는 문의사항이랑 성함, 전화번호, 문의사항 이 세 개가 다 엠파이렌으로 보내줘야 되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엠파이렌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데 엠파이렌 웹북에 와가지고 웹북 받기를 누르는 거예요. 이 웹북 받기는 뭐냐?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받은 값을 이렇게 또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상담 내용, 고객 정보라는 형태로 저희가 항목을 넣을 거고 받을 거고 여기는 안 되네요. M8에는 바로 옆으로 복사가 되는데 얘는 복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번개 모양 있죠? 이 번개 모양이 웹훅이에요. HTTP 리퀘스트 얘가 웹훅이에요. 얘를 해서 HTTP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항목 이름은 뭐 M8에 웹훅 받기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 컴피그에서 어떤 URL을 받을지 보시면 이 여기 컴피그에서 어떤 URL을 받을지가 적혀 있죠. 이 값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내 걸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레그의 웹훅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덕션 URL, 테스트 URL 이렇게 있죠. 여기서 지금은 테스트 URL을 누른 다음에 얘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URL이 복사가 돼요. 복사를 해서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값도 이런 게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웹훅을 보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타입봇에서 받은 내용을 엠파렌으로 보내주는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메소드는 뭐냐? 포스트. 포스트 방식, 겟 방식도 이런 게 있어요. 포스트 방식이라는 걸로 데이터를 쏴주겠다. 데이터를 쏴줄 거고 어떤 데이터를 보내줄 거냐면 커스텀 아이디랑 그 다음에 네임이랑 퀘스천 내용을 보내주겠다. 이 세 개 아까 보셨죠? 보신 내용들이에요. 어디서 보셨냐면 여기서 보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성함 입력된 값을 유저 네임으로 넣을 거다. 그죠? 그리고 컬렉트 연락처 받은 값을 이렇게 넣을 거다. 커스터머 네임에.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을 받은 것을 유저 쿼리로 넣을 거다라고 이렇게 각각 고객 입력 데이터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죠. 이 값을 이 웹북에다가 이렇게 포스트로 해가지고 바디 값에 커스텀 바디에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넣어주고 나면 이 값을 이제 불러오면은 고객이 보낸 유저 아이디 그리고 이름 그 질문 사항을 이 엠파렌에서 동작해서 받아오게 되는 거죠. 많이 어렵죠? 웹훅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방금 러버풀에서 붙여져 있는 거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을 붙이는 거는 아주 아주 쉽지만은 않아서 되게 많은 강의에서 이 부분을 그냥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너무 좀 정신없거든요. 어렵고. 그런데 자동화를 붙이는 것에 있어서 웹훅 모듈을 안 붙이는 거는 실제로 자동화를 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렵더라도 꼭 이 허들을 한번 넘지 못하더라도 이 허들을 경험시켜 드리고자 왜냐면 그래도 결과물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그래야 도전하고 싶어질 테니까 이 과정을 넣었습니다. 좀 매우 매우 천천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이 입력한 데이터 값들을 웹훅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까지 일단 잡았죠? 여기까지 잡으면 동작이 되는데 해볼게요. 어떻게 해보냐면 얘를 노드를 끊어요. 끊고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작하면 이 웹훅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웹훅을 더블 클릭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웹훅이 구성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웹훅으로 받은 결과값은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보시면 하단에 세이브 어드밴스드 컨피규레이션에서 바디에 보면 커스텀 바디라고 값을 이렇게 넣었죠. 넣은 값을 가지고 밸류업을 제일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save in 밸류업을 변수 값을 어떻게 저장할 건지 이 값을 어떻게 저장할 건지 나오는데 하단에 이 값은 이제 엠파렌이 동작하고 받은 리스폰스 응답 값을 어떻게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받아오는 값은 data.output이라고 받아올 거다. 이건 엠파렌에서 정의된 값 그대로 주는 거고 이 값을 그러면 봇에서 결과를 전송받았을 때 이 엠파렌으로 웹훅에 대한 결과값을 받은 이 아웃풋 데이터 값을 우리는 결과 전송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봇 데이터 앤서로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다음 과정은 추가 질문 있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하면 세트에서 유저 쿼리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유저 쿼리가 질문 사항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추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 사항을 받아서 받은 값을 유저 쿼리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엠파렌 연결해서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돌고 돌고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한 땀 한 땀 다 만들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릴 거고 지금 온라인으로만 시간을 봐서도 이거를 오프라인 때 한 땀 한 땀 전부 다 해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워크플로우를 임포트해서 그대로 쓰시도록 하고 문구만 좀 바꿔서 이런 것들 바꾸시고 싶은 거 사전 멘트 같은 거 좀 바꾸시도록만 바꿔보시도록만 한 다음에 이 타입봇 워크플로우는 그대로 쓰시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지 바꿀 거는 뭐냐면 이 웹훅 받기에서 이 웹훅의 주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응답값에 있는 테스트 URL 이 웹훅에 있는 테스트 URL의 이 값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쓰는 걸로 이렇게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단 이 임포트한 워크플로우랑 엠파렌의 웹훅이랑 연결은 일단 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으로